그래도 이제 오마이 TV에서 또 따로 방송을 소통 방송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박정호의 그늘을 벗어나겠다. 아니 박정호 그늘 아래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핍박받고 저랑 같이 하셔서 빛나시는 거예요. 오마이 TV에서 네, 최진봉 교수님.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단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마이 TV를 더 이제 부흥 발전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네. 난 도저히 박정호 밑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 정도면 파워면 네. 독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강력하게 그래요.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부터 네. 월요일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4시에. 오후 4시에 네. 방송을 하시겠다. 하시겠다니요. 네. 뭘 하시겠다. 뭘 따지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뭡니까 지금? 오마이 TV의 발전 200만 구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200만 구독자. 오늘 그래서 이벤트 네. 오늘 이벤트가 이벤트 있습니다. 뭔가요? 130만 구독자 넘기기 이벤트. 한 2,000 몇백만. 네네네. 지금 저희가 129만인데요. 네. 그래서 구독자가 제가 대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 네. 일단 130만이 넘어가면 네. 서교동에 이제 본사가 있잖아요. 예. 서교동에서 파티를 연다. 축하 파티. 두 번째, 오마이 TV에 이제 출연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단체로 모아놓고 방송을 하겠다.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꼭 넘어야겠네요. 130을 넘어야 됩니다. 못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못 넘으면 하차합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아니고 하차합니다. 일단 합니다. 하차. 일단 이번 주만 하차하고 다음 주에 또 오고.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이 분명히 왜냐면요 참 즐겨 보시는 분들 중에도 깜빡 잊고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뭐 구독 눌러준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니고 구독 누른다고 뭐 여러분 피해 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서 오늘 대표님 보고 계시는데 꼭 130만 넘어서 제가 이제 단독 방송 진행도 하고 또 서교동의 파티도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30만. 오늘 130만 도전을 합니다. 네, 끝날 때까지 제가 카운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후원도 오늘 봤죠? 나는 그런 건 나한테 하지 본인이 해. 실시간 돈 문제를 왜 나한테 실시간 얘기해. 돈과 저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최영 장군의 피를 이어받아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별명 중에 제일 처음 생긴 별명이 돈진봉. 다 저를 음해하는 세력이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진봉 교수님 응원하시는 분들 또 저희 금요일 오후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이 안구정화 방송 비주얼로 승부하는 방송 또 고품격 방송을 응원하시는 분들 실시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슈퍼챗 받고 있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오고 계신데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뭡니까? 갤럽 조사에 실망해서 안 오신 것 같다.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저희가 오전에 좀 분석을 해봤는데 29%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고요. 이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반등한 겁니까? 반등한 거 아닙니다. 반등한 거 아닙니까? 제가 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실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실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분석을 똑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그 표본 오차가 어떻게 되죠? 표본 오차는 아마 늘 이제 비슷한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95포인트. 그러면 6%가 표본 오차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죠? 맞아요. 24% 29%에서 5%니까 6% 안에 들어 있잖아요. 표본 오차 범위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럼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1,002명인가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02명 조사했는데 이 정도 차이라고 하면 저는 큰 차이가 없는 거다. 다만 어쨌든 숫자적으로 5%가 올라간 것은 지지층이 결집한 거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24% 이제 예전에 제일 낮았을 때하고 똑같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그 보수 진영 중에 윤석열 정부를 실망에 떠난 사람들도 야 이러다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지층 결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지층 결집이 계속 갈 거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이게 조사가 6일까지 조사를 하긴 했지만 그 고등학교 학생의 만평 관련된 논란은 100%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여론에. 그래요. 아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걸 가지고 그걸 넘어서려고 표절이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원작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표절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고 너무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니 대통령실이 나서서 한 건 아니지. 문체부가 나서서 했지만
이거는 블랙리스트잖아요. 블랙리스트가 딴 게 아니고 뭔지 아세요? 창작자에게 지원을 끊는 게 블랙리스트예요. 이름을 올리는 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네.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돼요? 창작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을 어떻게 정부기관이 앞서서 하고 아니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겁박을 할 수 있냐고요. 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SNL 코리안가 어디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 시절에 그건 SNS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나는 압박 안 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를. 두 번째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어떻게 낙폭이라고 그러죠. 어디에 떨어졌어요? 거기 골프장에 떨어졌죠. 웃기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게 네. 무슨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져? 이게 미사일이냐고 이게. 가다가 빽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또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네. 강릉 시민들이 얼마나 놀랬겠죠. 지금 화면에 나오잖아. 저 장면을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해줘. 누구도 저게 뭔지. 아니 저걸 보고 집에 있는 사람은 저 주변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겠냐고요. 정말 불안하죠. 불안하죠. 근데 네.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게 미사일이 잘못 날아가 떨어졌고 네. 불이 났으니 인명피해 없고 우리가 지금 소방 작업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무셔도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줘.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럼 불안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증폭돼가지고 당연하죠. 잠을 잘 수가 없죠. 잠을 잘 수가 없죠. 내가 네. 우리 집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저것도 폭발해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아하.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를. 근데 그걸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 언론도 문제야. 엠바고는 언론이 자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 네. 엠바고가 있어. 저런 상황가 터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도를 해야지. 깨고 보고. 당연하지. 엠바고라는 건 신사 협정이라니까요. 네. 그거는 엠바고는 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언론사에 언론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이건 엠바고 지켜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뭐 무슨 구출 작전을 한다거나 특수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거나 그거 미리 공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밀리 하는 거니까. 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가서 특수작전을 하는데 야 몇 시에 어디 간다더라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국익에 관련된. 그렇죠. 아니면 대통령이 예를 들면 기념사를 하는데 기념사 하는 시간이 10시야. 네. 근데 기념사 그 원고는 이미 다 배포가 되잖아요 언론사에. 근데 10시 전에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지켜주는 거예요. 엠바고예요. 네.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이 어디 이동을 하는 그 동생이 밝혀지면 안 되잖아. 그걸 안 밝히고 그 딱 행사장 시작하면 어디 갔다. 이런 걸 지켜주는 그렇죠. 거야. 근데 그거는 신사협정이고 언론사의 기관이나 단체가 또는 정부 기관이 요청하면 네. 받아둘지 안 받을지 언론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같이 카르텔도 아니고 동시에 입을 닫아?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그렇네요. 언론사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엠바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엠바고 뭐 일부에서는 엠바고를 꽤 큰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출입 정지 한 달. 그것도 기자단이 문제야. 기자단에서 하는 거예요. 출입 정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자단 내에서. 저는 그래서 기자단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 부처마다 기자단들 있잖아요. 그 기자단이 부패의 원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박정우 기자 그 전에 기자들 중에는 촌지받고 그런 통로였어요. 그게. 우리나라 기자단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부처에서 기자단 간사 불러서 떡값, 추석, 설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옛날에 지금 아니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옛날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옛날에. 그랬었어요. 얼마씩 봉투에 담아가지고 기자들 다 돌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서 문제가 있었고 기자단이 다른 데보다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처음에? 일본에 처음 생겼어요. 일본에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지. 왜냐하면 기자단이 형성돼 있으면 보도자료 이런 걸 기자단에 줘요. 그럼 기자단이 그걸 공유하고 거기서 보도하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자단이 어느 언론사를 기자단에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를 결정해. 기자단 투표를 하죠. 그렇죠. 네. 그것도 웃기잖아요. 무슨 기준인데 자기들이. 그래요. 그리고 카르텔이 생긴다니까요. 네. 그리고 기자단 간사가 예를 들면 정부 진짜 이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기자단 간사가 정부 기관의 어떤 그게 법무부든 교육부든 뭐든 그런 단계 홍보 담당자하고 결탁이 된다고 생각해봐. 보도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자단이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아요. 근데 지금 엠바고를 만약 깼을 경우에 깬 언론사를 징계하는 결정을 하는 것도 기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까지 우리가 이제 고셔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추억님께서 실시간 후원해 주시면서 질문 올리셨는데 G20 가면 지지율 오를까요? 이렇게 떨어지죠. 질문하셨는데 떨어진다 오히려.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두 번에 아니 두 번에 경험해봤잖아. 아 나토랑 이번에 미국 해외 순방 기대를 안 해요 국민들이. 기대를 안 한다. 제가 볼 땐 기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제는 실수 안 하기만을 바랄 거예요. 어떻게 이제 실수만 안 하고 와라 제발. 국경 문제가 있으니까. 국경 문제가 있으니까. 또 김건희 여사 같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크죠. 뭐 가는 거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가세요 그냥 가는데 실수 안 하고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기대 수준에서 외교 갔다. 그게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아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억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셨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여성부 폐지 이것도 이제 반영이 될까요? 아직 안 된 거죠? 반영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뭐 행안부 밑인가요? 보건복지부 밑에 본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자 보세요. 지금 스토킹 문제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그 신당역 직원 살인 사건 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스토킹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건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구조자 우리나라 구조를 보면 그럼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그래. 그게 맞습니까? 최근에 보면요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그리고 그 아동들 복지 문제, 보육 문제. 대통령께서 보육시설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6개월이면 걷는다. 6개월이면 걸으니까. 두 번째. 걔네들 뭐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여기 오는 줄 몰랐다. 보육 정책에 대해서 대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거예요? 맞벌이 부부들의 고통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신 거냐고. 그런 분이라면 그런 얘기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보육 정책이나 우리 지금 현실, 우리 사회의 맞벌이 부부들이 안고 있는 고통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걸 봤을 때 그걸 여성가족부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보건복지부도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를 축소를 했다. 그럼 그걸 더 열심히 안 하겠다는 걸로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기능은 그대로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말이 하던데 됩니까? 정부에서는. 인원을 줄이고 조직도 줄이는데 기능이 가요? 그 부서로 있는 게 본부로 가니까 어쨌든 어떻게든 줄어서 갈 거니까. 당연히 줄어가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가. 보건복지부의 원래 역할은 보건복지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집중하겠지. 그럼 이 본부로 간 게 예전에 부가 있다가 본부로 축소됐는데 기능이 그대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오마이뉴스도 마찬가지 아니야. 오늘 어느 부서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디 밑으로 갔어. 그 기능을 그대로 다 수행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단계가 더 생긴 셈이죠. 이제 본부 당연하지. 있고 그 위에 이제 또 복지부 장관이 있으니까 그걸 거쳐야 되고. 아니, 예산 문제도 있고.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줄어드는 순간 일은 못할 수, 그러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상식의 문제지. 아니 예산이 줄어들고 인력이 줄어드는데 기능을 그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그 사람들 일 2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일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다음 주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 있다. 저는 반영될 거라고 봐요. 그래요. 29%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30% 뚫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많다. 결국에는 이제 보수층이 결집을 그렇죠. 이번엔 한 것 같아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한 거야. 불안해서. 불안하다.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이러다가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뭐 미워도 어쨌든 찍어야 돼, 지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 반등을 한 게 아니고 불안감에 지지했던 분들이 혹시나 무슨 큰일을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 그걸 막아보려는 표현이 결국 약간의 지지율 반등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거가 계기가 돼서 올라갈 거다? 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지율이 오를 수 있는 무슨 모멘텀이나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슈가 있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말해보세요. 있으면 박정우 기자. 긍정적 이슈보다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감사원 뭐 서면조사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글쎄요. 지지층한테는 뭐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이제 지지해준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지지층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보수층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뭐 긍정적 면은 아니겠죠. 전혀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지지율에도 전혀 영향을 저는 못 미친다고 봐요. 그게. 왜냐하면 감사원이 처음에 그 문제 꺼냈다가 스스로 철회했잖아요. 어차피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실익이라는 것이 단순히 조사를 응하지 않을 거라는 실익이 아닐 거예요. 왜냐? 그러면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옳다구나 하고 받아가지고 서면 답변했을 것 같아요? 보내기 전에
뭐 짐작을 했었을 당연히 짐작했지. 근데 왜 얘기죠. 던졌겠냐고. 그 실익의 의미 안에 저는 정치적 실익도 있다고 봐요. 네. 그 감사원에서 그냥 실익이라고만 얘기했지만 물론 감사원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게 만약 보내도 답변 안 할 것 같으니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추진 안 하겠다 이렇게 실익이 없다는 말로 표현했지만 네. 저는 그 안에 가로 열고 정치도 있다고 봐요. 정치적 실익. 정치적 실익도 없다 해보니까 던져봤는데 여론이 별로 안 좋아. 네. 아니 왜 그전에 예를 들면 뭐 서훈 그 안보실장이었나요? 안보실장 그다음에 국정원장 조사도 안 하고 밑에 사람 조사도 안 하고 갑자기 막바로 대통령한테 서면지에서 보내는 이런 행동이 네. 정치적 망신주기나 정치적 탄압이 아니면 뭐냐 이런 여론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얘기 안 하잖아 지금 감사원 얘기를. 대통령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그렇네요. 이제 쏙 들어갔네요. 다시. 왜냐면 그게 실익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거 띄워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접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요. 그럼 이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겠냐고 긍정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긍정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안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셔가지고 다음 주 조사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여론조사 29%, 이 한국갤럽 조사 이 얘기는 좀 이 정도로 해보고